네, 두산 합병 계획 전격적으로 철회. 와, 요거 해설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산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어 드렸으니까요. 뭔 일이 있었다는겨? 라고 궁금하셨던 분은 기존 영상을 찾아보시면 일단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짧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면 두산 밑에 아주 장사를 잘하는 알토란 같은 돈도 잘 버는 효자, 너무 이뻐 죽겠어. 그런 회사가 하나 있죠. 두산 밥캣이라고 하나 있어요. 기중기, 포크레인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입니다. 두산 전체 현금의 거의 뭐 90%를 얘네들이 다 벌어준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장사 잘하는 회사죠.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산의 로보틱스 이름부터 벌써 로보트가 들어가잖아요.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또 있는데 얘는 장사는 못해, 돈도 못 벌어. 근데 미래가 밝다고 그냥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안 밝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밝다고 여러분에게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판단 때문에 혹시 영향을 받으실까봐, 네가 그 회사 전망이 밝다며 이렇게 말하셨을까봐. 다만 밝다고 제 판단 말고요, 밝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보고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해 주시는 회사, 로보트 회사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돈 잘 벌고 지금 효자 노릇하는 요 회사를 띄어다가 앞으로 돈 잘 벌 것처럼 보이는 로보틱스랑 합쳐버리는 것, 요게 두산 합병 계획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두산이 딱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밥캣은 어디 붙어 있나 봤더니 두산 밑에 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두산 밑에 에너빌리티, 그 밑에 밥캣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거를 에너빌리티를 둘로 쪼개자 그래갖고 기존의 에너빌리티 냅두고 새로운 에너빌리티로 하나 쪼개. 그리고 그때 밥캣을 같이 데리고 나오는 거야, 너는. 요렇게 해서 PD님 그냥 사진 아무거나 올려주세요. 뭐 제 설명과 관계가 있든 없든 그냥 쭉 올려주세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 에너빌리티 밑에 밥캣이 있는데, 에너빌리티를 둘로 쪼개서 기존 에너빌리티로 하나 냅두고 새 에너빌리티 신설법인으로 하나 새로 만들고, 그때 새로 쪼개서 짐 싸서 나올 때 밥캣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해서 하나 딱 쪼개는 방안 하나가 있고, 그 1단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쪼개진 에너빌리티를 로보틱스랑 합병을 합니다. 그게 2단계.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밥캣, 요렇게 3층 구조로 이뤄졌던 게 요렇게 2단계 합병을 하고 나면 두산 로보틱스 밥캣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2단계 합병을 하고 나면 두산 로보틱스 밥캣이 남아있죠. 요때 마지막으로 3단계 밥캣과 로보틱스를 합쳐버리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가 남냐? 두산 로보틱스 뭐 요런 식으로, 또는 뭐 두산 뭐 밥캣, 이름은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런 식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하여간 뭐 모르겠다 그러면 지난번 저희 동영상에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로보틱스와 밥캣을 합치려고 하는 게 두산의 목표였는데 우리 수많은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뚜껑이 날아가 버리셨죠. 내가 그동안 밥캣에 투자하고 에너빌리티에 투자하고 참은 이유가 뭐야? 결국에는 나중에 너희들이 장사 잘해서 배당도 많이 주고 회사 키우겠다며. 그래서 내가 헐벗고 배고픈 시절을 참아줬잖아. 그런데 이제 장사 좀 잘 돼가지고 배당도 좀 받고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잘 나가나 라고 했더니 갑자기 두산에서 에헴 하고 회장들이 나오더니 갖고 와, 저기 로보틱스에다 갖다 붙여 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나를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만들어 라고 해서 많은 개미주주분들이 뚜껑이 날아가셨죠. 너무 열이 받아 버렸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통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회장들 뭐 대주주들이 지 멋대로 하니까 개미들 뒤통수 맞는 게 하루 이틀입니까? 생각만 하면 열받네. 그런데 늘 이렇게 얘기해요. 싫어? 싫으면 팔고 나가시던가 이거였습니다. 반대하세요.
주주총회 가서 반대하시라니까요. 반대하시면 반대매수 청구권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사드릴게. 얼마에 사드린다고. 싫으면 팔고 나가시던가. 늘 이런 식으로 싫으면 나가.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아주 고질병이었습니다. 요번에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개인 주주들 뒤통수 후려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싫으면 반대매수 청구하든지 요거밖에 없었는데 웬일? 갑자기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 주주들의 불만이 너무 많은 거 내가 알고 있다. 이거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나 이거 더 이상 용서 못해 라고 하면서 주식 이거 합병하겠다는 합병 신고서를 감독원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내가 이거 반려하겠어 라고 하면서 가져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깜짝 놀랐죠. 웬일이야? 이 정부는 친재벌 아니야? 근데 웬일로? 옳은 소리를 하네? 라고 해서 시장이 약간 뜨아했었죠. 예, 그래서 일단 두산이 왜 저러지? 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러고 합병 신고서를 가지고 갔어요. 자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사실상 빠꾸 맞은 거죠. 근데 가지고 갔어요.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러고 가져갔어요. 두산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죠. 저 왜 저러는 거야? 저거 이복현.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야? 그럼 심지어는 회장들한테 우리가 뭐 윤석열 정부에 뭐 밑보인 거 있습니까? 아니면 약을 쳤어야 되나? 예? 어떻게 뭐 야로를 부렸어야 됩니까? 등등등. 근데 진심이 뭐야 쟤네들? 몰라요. 그러면 그냥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 영합성 발언 정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 그럼 다시 한번 해보지 뭐 라고 해서 글자 몇 개 쓱쩍 바꿔가지고 쓱 해서 이거 수정됐습니다 라고 해서 합병신고서를 다시 냅니다. 그랬더니 이복현 원장이 갑자기 또 뚜껑이 한 번 더 열려가지고 이 자식들이 이거 내가 분명히 다시 하라고 했지.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거 상당히 저 불만 있는 거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 더 세게 얘기합니다. 나 무제한으로 이거 합병신고서 반려할 수 있어. 분명히 얘기했다. 무제한. 계속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거 나 개인 의견 아니다. 정부 유관부처와 두루두루 합의한 내용이야. 사실상 우리 정부 전체의 입장이야.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켜서 두산이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아니 저렇게까지 세게 얘기한다는 건 뭐지?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또는 정부의 밑보인 건가? 쟤네들의 진심이 뭔가? 진짜로 빠꾸 시키려고 하는 건가? 등등등 고민이 많았죠. 자, 그래서 두산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재수정을 해서 정정신고서를 내야 되는 마지막 날짜가 언제냐? 마지막 날짜가 어저께입니다. 왜 어저께야? 어저께가 아니면 뭐 큰일 나나? 그건 아닙니다만 두산이 지금 발표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합병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합병 계획. 그러면요 에너빌리티를 쪼갠다고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에너빌리티도 주주총회를 해야 되고요. 또 로보틱스랑 합병한다고 했잖아요. 로보틱스도 주주총회를 해야 되고요. 또 밥캣, 로보틱스 니네들도 또 합쳐야 되죠. 또 얘네들도 주주총회를 해야 돼요. 즉 두산 3사 세 회사가 동시에 주주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관련해서는 주주총회를 해야 되면요 주주총회를 하기 위해서 주주들한테 공지를 해야죠. 이런 안건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검토해 보시고 오십시오 라고 해서 주주총회가 있으면 D-며칠까지 소집 통보가 나가야 되고요. 안건 통보가 나가야 되고요. 그 전에 또 다시 역산해 보면 무슨 공고가 나가야 되고요. 또 그 공고가 나가기 위해서는 정정신고서 감독원에 관련한 합병 신고서가 또 제출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역산이 있습니다. D-Day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미 두산이 합병을 한다고 3사 주주총회를 공시했기 때문에 이 공시 스케줄대로 나가려면 어저께 적어도 정정신고서에 효력이 발생했었어야 돼요. 어제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루려고 해도 어저께는 먼수가 났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 입장에서는 승부를 걸 수 있는 거죠. 자, 이복현 당신 말이야 나 재벌이야. 우리 같은 식구 아니야? 왜 이러는겨? 라고 해서 이 정도면 될까? 라고 해서 아까 조금 까짝까짝 바꿨던 거 그거 말고 조금 더 바꿔가지고 신고서를 쓱 내면서 됐지? 통해줄 거지? 요렇게 했을 수도 있었는데 두산이 태핑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진짜로 씨알이 안 맥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저께가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저께 최종적으로 합병 계획이 현재 발표됐던 합병 계획은 최종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와, 그럼 뭐야? 이복현이가 감독원장 이복현이 두산 꺾은 거야? 대단한 거야? 진짜 재벌 대기업한테 한번 철퇴를 보여준 거야? 또는 이제 개미들 세상이 열리는 거야? 요렇게 생각하실까봐. 그건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요런 2차적인 해설을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산이 아무리 그 개미 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뒤통수를 후려치는 거를 뭐 우습게 본다 하더라도 법과 제도를 뛰어넘으면서까지 뒤통수를 후려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었겠죠. 그거면 뭐 단칼에 그거는 어떤 식으로는 소송도 당하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두산이 한 짓은 뭐냐면 여러분, 처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둘로 쪼갤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장회사입니다. 근데 둘로 쪼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회사는 여전히 상장인데 새로 둘로 쪼개면서 만든 회사는 상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비상장인 신설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쪼개진 신설 에너빌리티 법인과 두산 로보틱스를 합병합니다. 이게 2단계 합병이잖아요. 에너빌리티는 비상장인 상황이죠. 신설 에너빌리티는요. 그 다음에 로보틱스는 상장이죠.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와 상장 회사를 요때 한번 합병을 하게 됩니다. 요때 합병 관련해서 상장 회사는 그냥 주가 관련해서 평가를 하면 되고요. 비상장은 여차저차해서 합병하는 때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때 비상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디스카운트 됐다라는 게 이번 합병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즉 로보틱스 쪽으로 합병 이익을 몰아주려다 보면 기존의 에너빌리티에서 떨어져 나온 비상장 신설법인의 평가액을 낮추면서 합병 비율을 로보틱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내려고 했다라는 게 의혹의 첫 번째인데, 이때 법 위반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법 위반은 없습니다. 다만 비상장인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해 만들어 먹은, 머리를 잘 썼다고 하면 또 너무 좋은 평가니까, 아무튼 이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신설법인을 비상장으로 만들어서 가치평가를 우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부가 평가하는 건데요 라고 해서 가치평가를 낮게 만들어서 로보틱스랑 합병을 만들어냈던 요 첫 번째 합병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법 위반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보틱스와 밥캣을 3단계 마지막에를 딱 합병할 때, 요 둘이 주식 서로 교환할 때 요 합병 비율 0대 1대 0.63 요 합병 비율, 요것도 밥캣은 상장회사, 로보틱스도 상장회사. 상장회사랑 상장회사랑 합병하는 거 그냥 주가로 합병하는 거예요. 주가로.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 밥캣은 매출이 9조가 넘어요. 그리고 막 이익도 막 1조씩 보고 있는 엄청난 회사인데 주가가 3만원대예요. 근데 로보틱스는요, 매출 얼마 나오더라? 한 500억 나오나? 영업이익이요? 적자예요. 190억. 근데 주가가 더 높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주가로 합병하자니 이거 뭐 게임이 안 되는 애하고 합병을 하는데 오히려 로보틱스 주가가 더 높다 보니까 합병 비율이 로보틱스가 더 유리하게 돼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상장회사끼리는 그냥 주가로 합병해. 이것도 법을 어긴 건가요? 안 어겼어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어떤 자기네들이 법 내에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던 힘, 그 다음에 가장 유리한 타이밍을 정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은 두산에게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많은 부분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으나 그 자체가 법적인 위반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독원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한 걸까요, 두산한테? 너 회계 관련한 무슨 규정을 위반했어. 왜 합병 비율이 그렇게 됐어? 아니면 너 가치평가할 때 요렇게 하는 게 분명히 법이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나 반려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사유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없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감독원이 정말로 예리하게 두산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법적인 맹점, 실수,
또는 잘못 해석,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서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철퇴를 내렸다면, 그랬다면 지금 두산이 합병 처리하는 게 전국적으로는 앞으로도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두산이 얄밉고 미워도 적어도 법을 크게 위반한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힘으로 꺾은 거예요. 나 발려. 발려. 계속 발려. 그리고 너 내일까지 신기고서 효력 발생 안 되면 너 이번에 주총 못 해. 그러니까 그냥 시간 타임 테이블 그 마지노선 D-Day를 넘기게 만들면서 결국 합병 계획을 철회시킨 거거든요. 이게 이번 문제의 앞으로 2차전. 제가 볼 때는 지금 언론 보도 쭉 보세요. 야, 합병 계획 완전 철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유를 잡아서 이 문제가 처리된 게 아니라 힘으로 눌러서 정정신고서의 수리 기일을 도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주총을 미루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지, 정확한 사유가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보통 감독원이 사유가 있으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몇 점 몇 항 위반이야, 발려.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하는데, 이번에는요, 이례적으로 감독원이 우리가 왜 두산의 합병신고서를 반려하는지, 뭘 정정 요구하는지를 보도자료를 냈어요. 친절도 하셔라. 친절도 하셔. 자신 있으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조문만 딱 써주면 돼요. 몇 점 몇 항 위반, 끝. 근데 친절하게 보도자료까지 내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산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 합병할 때 주식으로만 그 가치를 평가했더라. 이게 문제야 라고 하면서 현금 흐름 같은 것들, 또 배당 할인법 등, 아무튼 종합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왜 쓰지 않았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가만 가지고 평가한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한 자기네들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설명자료까지 내놨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감독원 말이 맞느냐? 맞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법 규정이 잘못되어 있을 뿐 감독원의 요구사항이 강제되기가 어려워요. 현 규정에도 없는 일인데, 물론 감독원의 얘기가 총론적으로는 옳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PD님 한번 보내주세요. 다른 나라 제도 한번 보내주세요. 다른 나라 제도. 네. 예를 들어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상장은 장부가로 그냥 대충 평가하면 되고, 상장회사는 그냥 무조건 주가로 평가하면 되는데, 그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세요. 이런저런 현금 흐름이니 미래 가치니 이런 걸 종합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독일도 영국도. 다른 나라들은 합병 가액을 산정할 때 가능한 한 가장 공정하면서 제대로 된 합병 가액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도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도에 열거되지 않은 것조차도 충분하게 공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틀어지면 무조건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모든 공정한 방법을 다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딱 정해놨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한쪽이 손해나면은 억울해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가 틀어진 것을 지적하는 거는 맞는데, 현 상황에서 두산에게 제도에도 없는 얘기를 지금 감독원이 요구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할 신설 부분의 수익 가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모형을 준수해야 하므로 현금 흐름 할인법, 배당 할인법 등 미래 수익에 기반한 모형을 적용해서 등등등등등 해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제출했던 기준 시가를 적용한 거, 요거 하나만 니네들이 냈잖아.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종합해서 낸 것과 기존에 냈던 것을 비교해서 제대로 설명하라고, 요게 감독원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우입니다. 이야, 한우 대단합니다. 무려 여러분, 원뿔 이상 등급이고요. 양을 보세요. 여러분, 1.2kg예요. 온 식구가 아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 1.2kg. 뭐 200g, 300g이 아닙니다. 여러분, 1kg가 넘어요. 1.2
1.2kg 한우 선물 세트. 믿을 수 없는 가격 1.2kg인데 여러분 한우인데 12만원에 거저 모시겠습니다. 제가 모시는 건 아니고요. 요 믿을 수 있는 회사 전화주문 번호부터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일단 번호 누르세요. 한정수량입니다. 설명은 좀 이따 드리시고요. 일단 주문부터 하세요. 믿고 주문하십시오. 010-2885-3244로 일단 주문하시고요. 그리고 시동이키 저희 스토어에도 입점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가서 일단 먼저 수량 다 떨어지기 전에 주문부터 해보십시오. 상세한 설명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뭐가 들어있냐면요. 등심 들어있고요. 막 국거리, 막 장조림거리 이런 걸로 양을 채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채끝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부채살이라든지 이런 게 랜덤으로 또 들어가 있고요. 뭐 잡다구리한 이런 거 아닙니다. 다 구워 드시기 너무 좋은 걸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전 사진은 그 회사에서 보내준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또 확실하게 보여드려야죠. 제가 실제로 먹어보고 검증했다는 거 보여드리고. 저 사진 몇 개 더 보냈어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또 다음 사진. 이거 직접 찍은 거예요, 여러분. 다음 사진 기가 막히죠? 때깔, 포장, 고급스러운 추석 선물로 딱이죠?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고기를 그래도 먹어봐야지. 이 사진만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또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요것도 제가 좀 전에 1시간 전에 직접 구운 거 영상 큐. 직접 굽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구웠어요. 등심입니다. 한 덩어리.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어른 손바닥보다 더 크고요. 저 안에 떡심 딱 들어있고요. 조금 스피디하게 넘어갈게요. 등심. 넘겨주시고요. 채끝. 채끝. 좋습니다. 저렇게. 기가 막히죠. 소리가 잘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저 영상에서 직접 구운 요거. 등심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소고기는 한 점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한 점 승부. 우리가 알고 있던 최고급 등심의 그 맛, 고소하고 기름기 육즙 탁탁탁 터지는 이 등심의 맛, 안에 떡심 다 들어있고요. 여러분, 근데 추석 선물 뭐 받으실 때 솔직히 제일 기분 좋으세요? 고기죠. 다른 선물 다 좋습니다만 한우 선물 해보세요. 12만원에 한우입니다. 요번에는 채끝. 어우, 너무 고소한데? 채끝. 요번에는 부채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직접 포장다 주문을 제가 해보고 풀러보고 요리해보고 검증하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한우 선물 세트. 추석 선물 한우로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빨리 주문해보시고요. 시동기키에도 입점되어 있으니까요. 요게 감독원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용은 맞는데 그렇게 의무를 강제할 규정이 없는데 결국에는 옳은 소리를 힘으로 눌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산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어저께까지 감독원이 요구하는 내용의 얘기, 현금흐름 할인법이라든지 미래 수익 을 고려한 이런 여러 가지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내라니까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요? 갑자기 법에도 없는 걸. 그러니까 두산 입장에서는 하지마. 감독원 얘기 못 맞추니까 없는 걸로 해. 라고 해서 이번 주총은 예정대로 못하게 됐으니까 일단은 철회. 요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완전 철회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에너빌리티를 쪼개서 로보틱스랑 합병해서 로보틱스 밑에 밥캣을 갖다 놓는 2단계까지는 무조건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로보틱스와 밥캣을 그때 합병하는 방법, 요거까지만 현재 추진을 안 하고 2단계까지는 간다. 지금도 현재 그런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완전히 철회됐다라는 식으로 얘기 나온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얘기 같고요. 두산이 이걸 완전히 꺾을 것처럼 저는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튼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상황이고, 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감독원이 칼을 뽑았는데 무라도 자르긴 잘랐다.
이런 사례 저도 간만에 보기는 본다 라고 해서 긴급하게 제가 일단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예. 요거 나중에 분명히 2차전 3차전 다시 재발합니다. 요거 그때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일단 두산 사태. 예, 그래서 요렇게까지 왔다, 깜짝 놀랐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